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6%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우리는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먼저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토류 및 자석 관련 문제들도 이번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며 현대로템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4만 5천 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월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한 뒤 지난해 12월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 증가로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하다 지난달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수요일도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뉴욕 증시 간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25%, S&P 500 지수는 0.55%, 나스닥은 0.63%의 상승 마감했네요.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만나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 속보로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는 소식 들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섹터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도 중국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덧붙여주며 훈풍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2차 전지, 자동차, 부품과 같은 업종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 랠리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0.98%의 상승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만큼 코스피 시장도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900선까지 터치했다가 소폭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주는 코스피 매매 동향이고요. 다만 개인만이 홀로 팔아내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1.21% 코스피보다 더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780선까지 안착한 코스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은 어떤 모양일까요?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담아주고 있네요. 여기서 특히나 외국인이 크게 담아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오늘 강한 섹터 중 하나인데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불어준 모멘텀은요.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미국으로 값싼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던 행위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정책주로 엮이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볼까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출발합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스권 양세 계속되고 있고 테마주들 계속 좋고 있고요. 시장은 그렇고 정보 보안 관련주 쪽에서 K사인이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고 라운시큐, 한국정보인증 이쪽 애들이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정보 보안 관련주, 양자암호, 정보 보안 관련주 이것도 공개 방송에서
차트 좋은 것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추천했었던 것도 있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추천했던 종목이고 KSI는 좀 좋아 보였는데 저 추천 못한 게 좀 아깝네요. 자, 다음으로는 뭐 태양광도 오늘 강세를 보여줍니다. 일단 중국 패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동남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덤핑 막힌다라는 이제 기사가 뜨면서 우회 수출에도 3,500%의 관세를 매긴다는 기사가 있었고 거기다가 머스크도 뭐 태양광이 뭐 미래다 뭐 그랬던 것 같던데 태양광은 미래. 그래서 머스크의 발언에 일단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햇빛 연금, 해서 태양광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이래저래 이슈가 모여지면서 오늘 두 번째로 강한 흐름의 섹터가 지금 태양광으로 잡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랜섬웨어 관련주들이 강한 거 보니까 뭐 보안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블록체인 관련주, 그다음에 오픈 뱅킹 관련주, 뭐 해킹 사건이 있었나요? 뭐 저쪽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일단 이따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움직이고 인공지능 움직이네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 움직이고 클라우드 컴퓨터 움직이고 그 외에도 다 움직여. 핀테크, 화장품, 지주사, 패션, 의료, 첨생법, 수자원,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뭐 CBDC, 뭐 2차 전지 뭐 안 움직이는 게 없네요. 오늘 다 움직이네요. 안 움직이는 건 은행, 증권, 콘텐츠 세 개는 많이 올랐다 빠지는 것 같고 풍력, 태양광, 스테이블 코인, 보안, 자율주행, 암호화폐, 전자결제 싹 다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지수 분위기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2,900, 어느덧 2,900. 이제 좀만 올라가면 이제 3,000인데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전고점 여기 돌파했죠. 2,800 몇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전의 고점이 돌파됐으니까 이제 3,000으로 가는 거고 3,000 가면은 이제 거기가 정착지냐? 모릅니다. 지금 각도가 올리는 거 봐서는 3,300도 돌파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수는 좀 관심 없다 그랬죠. 올라가면 좋은 거고 빠져도 상관없어요. 빠져도 다시 또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다시 올라가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가 3,300을 가든 3,400을 가든 3,500을 가든 4,000을 가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안 가는 건 안 가요. 가는 것만 갑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용차트 얘기하는 애들 아까 얘기했었던 애들 중에서 지금 또 급등하는 애들이 용차트들이 또 많아요. 한국정보인증도 제가 용차트로 뽑았던 종목이었고 한솔케미칼도 최근에 용차트로 뽑은 종목인데 용차트가 뭐냐면 한솔케미칼 이렇게 구름대를 타고 머리를 들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반대로 LG화학처럼 삼성 SDI처럼 아직도 구름대 밑에서 머리를 내리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두더지 패턴. 그러니까 강한 애들, 그러니까 K사인도 상한가를 간 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구름대 위에서 놀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갔듯이 또 오늘 이슈가 있는 태양광 섹터들도 다 용차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뭐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뭐 다 좋습니다. 지금 흐름들 다 괜찮으니까 매매하는 데는 너무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업종이 정말 많고 매매하기 좋은 하루인데요. 그 안에서도 더 확실한 종목 이야기 오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확실하게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신성 ENG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의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성 ENG 현재 3.5%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불 켜주면서 1,539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태양광 섹터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겹쳤습니다. 일단 머스크도 태양광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햇빛연금 이 얘기, 그리고 중국의 그 덤핑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호재가 돼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지금 파루 급등하고 있고요. 대성 파인텍도 급등하지만 하나솔루션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대장격인데 이 큰 종목이 오늘 14%가 급등한단 말이죠. 그러고 대명에너지 이것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서 신성에너지 차트를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K사인하고 비슷하고 어제 추천해드렸던 서울옥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튀는 거거든요. 용 차트. 요러다가 이슈가 붙었죠. 이슈가 붙었고 이미 벌써 먼저 가는 애들은 폭등하고 있죠. 그러면 장중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조만간에 폭등하게 되면 신성ENG 같은 애들이 모양 그런 애들이 이제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신성 ENG인데요. 국내 정책주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혜까지 모멘텀이 정말 많아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6월 2일 에코플라스틱이었고요. 매수가는 3,070원이었습니다. 8.4%의 상승 보면서 목표가 달성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6월 4일이네요. 다울투자증권이 종목이었고요. 매수가는 3,810원이었고 3.2%의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6월 5일은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3,100원의 매수가였지만 현재로서는 미도달했던 하루였네요.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6월 9일 한글과 컴퓨터고요. 25,000원의 매수가 제한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미도달했던 하루고요. 6월 10일 서울 옥션이고요. 8,000원의 매수가, 이 역시도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상황 모두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 매수가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이제 서울 옥션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잘 날아가죠. 이게 이제 용 차트의 힘입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가격은 미돌다됐으니까 수익률은 안 나왔지만 오늘 17% 올라갔습니다. 어제 가격 안 줘서 그렇지. 차트가 참 바닥에 있죠. 한 3년 넘게 빠졌습니다. 서울 옥션 넘게 빠졌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국내, 국외에서도 계속 뜨겁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STO 관련주들도 반응을 하면서 일단 오늘 올라온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목표치 줬기 때문에 올라갔다 흔들리는 건데 조정받으면 또 갈 겁니다. 장도 지금 지수 3,000이 아니고 지금 3,300, 3,500 지금 뭐 4,000 갈 생각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그렇게 가면 좋은데 안 가도 상관없는 게 이렇게 바닥에는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요.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이제 구름대 지지권에서 다시 공략해주면 되고, 어쨌든 8,000원이 안 돌아와서 아쉽지만 역시 용차트라 강하게 튀는 흐름들을 보여준 것은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급등명중 종목,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일진전기 어제 잘 올라가고 천천히 잘 가네요. 비중 줄여서 잘 가져가시고 수익률은 41%. 작은 수익 아니죠? 자, 다음 이스테이드. 마찬가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쪽인데 84% 수익이고 작은 수익 아니고 다시 눌렀다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라고 그랬고, 다음 원희홀딩스 얘도 작은 수익 아니죠? 41% 수익이 난 종목이고,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에 비하면 40% 수익 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심심하면 40%예요. 종목들이 하도 눌려서 그런지 장이 3,000 돌파하고 4,000 가려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종목들이 40% 올라가는 게 그냥 쉽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는 거. 그다음 원희골딩스도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 자, 한글과 컴퓨터.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일주일 내내 얘기하고 이거 외통수에 걸렸다. 이거 넘어갈 거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얘도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거다 해서 단기간에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안 갔어요. 안 갔다가 단기간에 4일 만에 35%의 수익률을 달성한 한글과 컴퓨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지금 고점에서도 내려오기 싫어갖고 지금 고점에서 자꾸 버팁니다. 근데 절반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코오롱 EMP. 자, 자동차 부품주. 코오롱 플라스틱인데 차트가 여전히 고점에 잘 안 내려오죠. 여전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고 이러다 위로 튈 수 있으니까 뭐 비중만 적당하다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튀는 애들이 K사이도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렇죠? 떠 있다가 이렇게 튀듯이 지금 이런 게 좀 유행 패턴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코오롱 EMP도 그렇고 일단 거래가 안 들어오고 이슈가 지금 막 안 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뭐 정부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뭐 머스크가 이런 태양광처럼 이런 뭔가 호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여기 있겠어요? 다들 20% 날라갔겠지. 그러니까 모양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슈가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보면 뭔가 또 이슈가 붙으면 움직일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들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신성 ENG라고 이게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태양광 섹터인데요. 신성 ENG. 차트가 되게 이쁘게 생겼죠? 현재 가격에 매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1,544원이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처럼 이 전고점 돌파할 겁니다. 돌파할 거고 한글과 컴퓨터 그 무거운 애들도 5천억짜리 종목도 확 올라가면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 얼마 됐죠? 지금 시가총액 한 7천억 될걸요? 한글과 컴퓨터. 제가 추천할 때만 하더라도 5천억이었는데 거봐요. 지금 7천억 됐죠? 7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1조 간다는 거죠. 이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신성ENG는 그거보다 좀 가볍습니다. 3천억. 근데 얘도 완전 바닥에 있고 샥 하고 올라가면 전고점 뚫으면 이것도 급등하는 패턴이고, 그리고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도 있고요. 이력도 있고, 지금 파루, 대명에너지 이런 애 봐봐요. 지금 얘네들은 이미 난리를 쳤고, 지금 파루 이거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신성ENG도 이렇게 가는 종목입니다. 원래 그렇게 가는 종목인데 왜 얘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걸렸다 이거죠. 여러분들 잘 걸렸어요. 그냥 매수하세요. 지금 매수하면 앞에 거래 실렸죠. 이게 튑니다. 한글과 컴퓨터처럼 이것도 외통수에 걸렸으니까 그냥 사면 돼요. 자,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이 종목은 상장 폐지될 위험이 없으니까 대출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신용을 갖다가 지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가 안전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얘를 안전한 종목으로 해서 그래서 그 신용 매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망한 회사 같으면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증거금 100%짜리 안 되는데 그만큼 안전한 회사고, 지금 태양광 섹터들 지금 이슈부터 붙으면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한솔케미칼 때문에 그래요. 요게 이제 태양광의 대장이었는데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얘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대장이 대장이 올라가면 쫄병들은 당연히 따라갈 텐데, 신성ENG 시가총액 3천억짜리 종목에다가 일단 신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안전한 회사니까. 이거 말고도 이런 애들도 있어요. SDN 이런 애들도 차트 이쁜데 얘는 근데 이제 증거금률 60%로 신용이 안 들어가지만 이것도 괜찮은 회사인데, 어쨌든 이런 애들 이렇게 구름대 위에서 있는 애들이 이제 따라갈 거니까 먼저 간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대성파인텍,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한솔케미칼, 파루 뭐 이런 애들이 먼저 갔다면 이제 뒤늦게 쫓아 움직이는 이런 신성ENG 같은 애들을 놓치면 아쉽겠죠.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의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신성ENG였고요. 매수가는 1,544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현재가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부터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네요. 매수가는 5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6만 원 넘어서 거래 중인데요. 우상향하는 종목인 것 같고 특히 어제는 상반기 실적과 그리고 하반기의 신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대감에 장대 양봉 그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익 구간이신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게임주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이랬다가 또 갑자기 이게 또 바뀌어요. 분명히 사이가 좋을 것 같았는데 또 사이가 또 안 좋다 그래갖고 또 흔들리고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엔터주하고 게임주하고 이런 쪽들은 그런 게 좀 심하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 게임이 재미대가리도 없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없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게임을 그게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들을 많이 수입해서 많이 쓰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그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게임 수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게임주들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게임을 안 해요. 자기 나라 게임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게임을 몇몇 게임들은 대작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뭐 손오공 나오는 거 있고 그 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도 히트한 작품들도 있고 한마디로 중국 게임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올라온 지가 지금 막이 아니고요. 한 몇 년 됐어요, 이미. 몇 년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들 기대감이 움직였을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수익 실하면서 가세요. 차트는 일단 바닥에 돌려서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것보다도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반도체주들도 괜찮게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인텔이 어제 뭐 8% 급등했다 그러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얘보다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조만간에 이제 자율자동차 나올 거고 내일 모레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자동차 이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로봇주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들이 좀 안전하지 이런 게임주나 중국 관련된 그것들은 중국 시진핑이 계속 한국 좋아한다고 계속 해주면 되겠는데 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기사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국과 지금 뭔가 지금 막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지 시진핑 입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만 기대감이 좋다고 기사만 보고 뉴스만 보고 막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뭐 규제한다. 아니면 너네들 이것 때문에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 나오면 친한 줄 알았는데 안 친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하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얘기가 막 뉴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뀌니까 지금 기대감처럼 올라올 때에서는 단가도 뭐 지금 4만 원이 아니잖아요. 거의 5만 8천 원이면 지금 현재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아까처럼 차라리 저쪽에 저기 뭐냐 태양광 섹터도 이제 막 움직이니까 태양광 관련주들 신성ENG나 SDN이나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게임이나 중국 관련주가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제안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고요. 매수가는 38,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30%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37,6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에 있어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퍼지며 어제는 10%대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돼서 문자 상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많이 빠진 거 아니니까 일단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당분간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차트는 괜찮거든요. 뭐 얘가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겠느냐. 다시 빠졌다가 다시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급등하기에는 그런 얘기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수익은 나는 데는 뭐 걱정이 없는데
좀 더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박스권을 주거나 살짝 올라가면서 뭐 45,000원까지는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저는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원하면 지금 그런 악재에 노출되어 있는 거 말고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뭐 한다, 뭐 원전한다, 뭐 전력, 전기, 뭐 테마주들, 뭐 인프라 관련주들, 뭐 미국에서 다시 뭐 구축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 애들 관련주로 가스보다는 전선 전력주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아예 다른 섹터는 뭐 지금 태양광 오늘은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흐름도 괜찮으니까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면 되죠. 크게 물린 거 아니니까. 지금 기껏해야 지금 뭐 400원, 300원, 그렇죠? 350원 차이밖에 안 되니까 교체하셔도 되고 그냥 좀 천천히 가져가서 좀 늦더라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면 보유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오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탄력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힌트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종목 후성이고요. 매수가는 12,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로서는 4,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물려 계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후성 12,300원. 거래가 없어서 일단은 반등은 얘도 줄 거예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3,000을 가려고 하고 있고 3,000 넘어가면서 3,300 역사적인 고점 뚫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얘도 주식이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합니다. 빠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카카오도 4년 빠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는 좀 2년 넘었네요. 3년 빠졌네요. 3년.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할 텐데 엄청나게 과거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한 10,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고 올해 내년 지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면 지수가 3,500 가고 그러면 3,500도 필요 없습니다. 3,300 그 정고점까지만 붙여도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3,300을 뭐 빨리 간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조정도 받을 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신고점으로 뭐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수 뭐 5,000도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듯이 그래서 진짜로 3,000을 간다 그러면 10,000원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되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다 보면은 코스모와 0.35% 올라가고 LNF 1.2%밖에 안 올라가고 솔브레인도 1.1%, 후성만 0.8% 마이너스고 나머지들 0.3%, 0.35% 거의 약보합, 강보합 수준의 정도의 흐름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데 좀 약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으면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보유는 된다. 그래서 한 1, 2년 버티면 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제안 주셨습니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후성 같은 종목은 10,000원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포스코 DX고요. 24,9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로서는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4,900원이면 최근에 뭐 어떻게 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으로 보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이 저점 17,500원이 깨지면은 안 좋고요. 이거는 아마 대체거래에서 시간외에서 거래가 돼서 이런 이상한 차트가 만들어진 걸 거고 박스권 고점 28,000원. 그래서 17,5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박스권에 있고 지금은 구름대 밑에서 약한 흐름이니까 강해질 때까지 뭐 기다려야죠. 기다리시고 강한 흐름 쪽에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이걸 사셨을 때 그 기대감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K사인처럼 상한가를 가거나 서울옥션처럼 17% 급등하길 바랬을 겁니다. 근데 구름대에서는 난 안 가, 난 쉴 거야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이에요.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한 달 동안은 구름대에 막혀가지고 강할 생각이 없는
한 달 뒤에 구름대를 벗기고 거래가 실려서 얘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신성이엔지를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과정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 구름대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DX의 위치가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작년 12월 달에 신성이엔지를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고생하고 5달 때쯤 됐을 때에서 올려치죠.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이게 필요합니다. 4달에서 5달 뒤에 나오는 이거. 그러면 포스코 DX도 갈 거예요. 언제? 4달 뒤, 5달 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요게 나오면 포스코 DX도 이제 공략하거나 이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필요해요. 구름대를 벗겨내는 여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신성이엔지는 작년 12월 달서부터 그 과정을 끝냈고 거래들을 실으면서, 아까 제가 거래가 필요하다 그랬죠. 거래가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구름대 위에 있으면 이런 애들이 튀기가 좋습니다. 다시 포스코 DX로 바꿔서 보면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지 않으니까 종목 교체도 가능하고, 뭐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올라가니까, 아니면 뭐 더 떨어지면 더 매집을 하시든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우상향으로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까 신성이엔지는 4개월 걸렸다지만 얘는 3개월, 그러니까 한 달은 일단 봐야 돼요. 한 달, 뭐 3개월이 걸릴지 2개월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35,000원, 4만 원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모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냥 대충 4개월 얘기했던 거고,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잠시만 더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루닛이고요. 6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로서는 48,000원 선에서 거래됐었는데요. 작년 말에는 의료 AI 대장주로 급부상하면서 급등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재료가 부족해서일까요?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루닛 차트 보면요. 차트랑 대화를 하면서 주식을 하시면 좋아요. 이전에서는 잘 갔죠. 이 구름대 위에 있을 때서는. 근데 이제 구름대가 깨지면서 밑에서 돌게 되면은 이제 루닛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겠다. 근데 쉬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쉬겠다 그러는데 너 왜 자꾸 안 올라가냐 그러면은 이제 사신 분만 마음만 급하고 화만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샀던 자리도 보면은 박스권에서 이걸 돌파한 게 아니고 이제 구름대 영역으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략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샀었으면 뭐 여기 샀었으면은 그래도 희망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깨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3월 여기서부터 얘는 이제 구름대 저항대로 들어가는 구간이라 지금도 저항대 구간에서 조정입니다. 얘가 나쁘다가 아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쉬어야죠. 쉬는 구간이에요. 얼마나 더 쉴지는 구름대를 잘 지켜보세요. 이전에서 제가 일목을 안 보여드릴 때에서는 이거 아직 우상향 아직 안 됐고 뭐 박스권이고 아직은 때가 좀 덜 됐다, 아니면 뭐 거래가 안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도대체 언제 움직인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거 구름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은 집에서 일목 넣어놓고 이거 언제 돌파하는 거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죠. 딱 때가 안 됐으니까 뭐 얘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가 되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 이전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조정 시그널이 이제 뜨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현금화를 못했거나 마음의 준비를 못했다면 지금은 좀 늦었어요. 보유하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때 되면 구름대를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 질문 주시면 제가 그때는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게 될 때 문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LG전자이고요. 매수는 12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30%입니다. 현재로서는 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LG전자. 최근에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일목으로 보면 자, 차트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좀 지나면 이렇게 뚫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차트들하고 비교를 하면 바로바로 이게 이제 그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금양 그린 파워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거 2차 전지인가 그럴 건데 그냥 그린 파워. 뭐 여러 가지 있죠. 차트를 딱 봐도 LG화학과 금양 그린 파워는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까?
자, 얘는 애매한 거. LG전자는 딱 봐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각에서는 이거 구름대 조만간 뚫겠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름대 조만간 뚫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얘네들 70점. 근데 금양그린 파워는 이건 70점이 아니고 80점이나 85점 내지는 90점은 좀 애매하긴 한데 85점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G2 파워 이것도 지금 구름대 위에서 놀죠. 그리고 되게 많습니다. 하나생명 이것도 구름대 위에서 확실하게 놀고 있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우진, LB인베스트먼트, CJ, 진바이오텍, 유니캠, 미스터블루, 레이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다 공개 방송에 다 추천했던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승, 하이젠 아래는 한글과 컴퓨터, 뭐 누리플리텍, 그다음에 S에너지, 풍산, 삼성생명, 서울옥션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다 그림이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현대임스도 구름대 위에서 놀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다시 이제 LG전자로 가면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거라 그러면 저는 뜯어 말리죠. 왜냐면 얘보다 좋은 종목들이 앞서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굳이 3000개 종목 중에서 3분의 1이 얘보다 좋은 종목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3000개 중에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얘를 그나마 순위를 좋게 매기면 1001번인데 아니 앞에 있는 종목들 100개도 못 살 텐데 그거 안 사고 1001번째에 있는 종목을 삽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으니까 그냥 보유만 되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뭐 다행히도 뭐 망할 회사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면 지수가 진짜 3,000 넘어가고 3,200 가고 3,300 가고 그러면 LG전자도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처럼 대형주 막 갑자기 반등 줄 때처럼 갑자기 얘도 반등을 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버티세요. 어차피 대형주도 순환매 나오면서 LG그룹주들도 올라갈 때가 있을 거니까 12만에 물렸으면 손절하기는 너무 먼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셔서 나중에 확실하게 트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보유 전략 제안 주셨습니다. 구름대를 벗어나 확실한 종목들은요. 사실 오늘 방송 그리고 공개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상담입니다. 상하 프론테크고요. 57,700원에 매수하셨네요. 2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로서는 18,000원 선에서 거래됐던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와 격차가 꽤나 크게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2차 전지 종목인 것 같은데요. 가격 보면 3년 정도는 물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그래도 오늘 종목 상담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뭐 지금 반토막이 넘었어요. 36,000원만 샀었어도 마이너스 50%인데 지금 5만 원대니까 엄청 지금 물렸죠. 마이너스 한 60%, 70% 되는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겠네. 하여튼간 쭉 마이너스 그래 한 마이너스 70% 정도 돼 보이네요. 자, 이제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지금 구름대 위에 올라왔고 얘는 2차 전지 섹터로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기차 섹터이면서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PCB 관련주이기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정 좀만 더 받으면 아니다 뭐 조정 안 받아도 어차피 그 단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얘는 돌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황금선도 우상향 돌리고 있고 그래서 얘는 올라갈 것 같은데 5만 원은 몰라도 3만 원은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서 3만 원까지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시기를 일단은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동안의 걱정은 뒤로 하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5%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ideo shows Tesla Robotaxi on the street of Austin without a human driver.
오스틴에서 이 테슬라가 인간 없이 자율주행하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X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화요일에 X에 게재가 되고 테슬라 CEO는 일론 머스크는 이 영상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텍사스 오스틴 거리에서 주목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초 분량의 영상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채 테슬라의 차량이 주도의 한 도로에서 천천히 좌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날짜를 현재로서는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는 12일에 시작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수그러들자 이렇게 로보택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테슬라,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자, 테슬라가 제가 이미 얘기했죠. 테슬라 제가 뭐 영상들 뭐 테스트하는 것들 이것저것 자율주행 로봇도 보고 그다음에 로봇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뭘 알아요 그거를? 제가 그쪽 뭐 전문도 아닌데 근데 엔지니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공감이 되면서 아 이거는 중국에서 최근에 제가 얘기했죠. 중국에서도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울 수준의 엄청난 것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테슬라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봤더니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이제 영상도로 게재가 되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대감을 더 높이는 부분들인데 야 이게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도 하겠습니다만 공개 방송이지만 이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랑 같이 뭐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갖고 뭐 떨었다 그러는데 저는 매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테슬라가 낮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 가동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타개를 하느냐? 저녁에는 택배로 전환하면 돼요. 그러면 택배로 전환하게 되면 그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로봇이 합니다. 그거를 어떤 그 트위터 X에서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머스크가 거기 답변했거든요. 정확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택배 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로봇 판매도 잘 될 수 있겠죠. 택배 회사로의 전환이니까 뭐 그걸 판매를 할 건지 자기네들이 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녁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 그 땅덩이 넓은데 저는 자율자동차가 새벽에는 어떻게 돌린다? 택배를 돌리는 거죠. 택배를 돌리고 그리고 그걸 또 나르고 또 하고 하는 게 또 로봇들이 또 하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 가상도에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차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럴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손만 달리면 되고 뒤트렁크에 들어가 갖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면 됩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로봇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깡통 로봇 이렇게 밖에 이렇게 옛날에 월2라고 보셨나요? 영화 만화 있어요. 월2 보면은 거기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세모처럼 생겨서 굴러다니는 그런 이제 궤도 차량 같은 그런 이제 귀여운 로봇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 탑재가 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택배 로봇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앞으로의 이제 그 판매들이 되고 이게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되고 그러면 테슬라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 사라고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차트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의 로봇으로의 그 저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도 로봇이 들어갈 거고, 뭐 많은 곳에 로봇이 들어갈 거니까, 뭐 편의점에도 요즘에 다 무인 그거 다 되는데, 거기 뭐 상체만 인간처럼 만들어 놓고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쓰일 곳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가 잘 돼서 그러면 주가는 뭐 여기 넘어가겠죠. 저는 그래서 올해는 $500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는 한 $700 정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받고 나중에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8경이래잖아요. 8경 뭐 6,600조인가 뭐 하여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테슬라도 그런 로봇 시대에 맞춰갖고
저는 $1,000까지도 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1,000까지도 보고 올해는 $500를 향해서 지금 $326인데 $500면 아직 한참 더 올라가거든요. 그 얘만 가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뭐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질적인 기술도 있고 그런 기업으로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런 기술력으로 가는데 근데 현대차가 로봇주로 그 대형주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태까지 안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이 조그만 애들 있잖아. 로보티즈, 로보, 유진 로봇 얘네들은 사실은 테슬라 같은 기술력은 없거든요. 홈페이지 가봐봐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기대감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테마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을 하세요. 기술력이 있는 애들과 기술력이 없는데도 가는 애들과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식이 웃긴 거예요. 기술력도 없는데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장이니까 그 자율주행 시장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로봇에 맞춰서 관련주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테슬라 로봇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서는 그 공개 방송에서는 다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시면 다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섹터들 신재생에너지, 신성 ENG,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애들부터 해갖고 지금 SDN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미국이 그거를 반기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내에 지금 태양광 관련주 쪽으로 좀 자꾸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자꾸 움직이면 저거 봐요. 대명에너지도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계속 올라가듯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신석 ENG를 공략을 했다면 과연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한국화 컴퓨터처럼 단번에 40%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답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테슬라, 트럼프의 공포에 떨었지만요. 저희 전문가님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차부터 로봇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더 들으실 수 있는데요. 11시에 참여하셔서 더 끝까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는데요.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